14. 팀 코칭 및 멘토링. 이 장에서는 팀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 및 멘토링 문화 개발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팀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코칭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성과 계획을 개발하고 해로운 것이 아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공개 토론을 듣고 참여하고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팀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성공의 길. 집중과 헌신을 통해 코칭과 멘토링은 팀원의 리더십,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팀의 잠재력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 팀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높이세요. 잠재력 인식 및 식별. 모든 개인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팀이 목표를 달성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미개발 잠재력은 아직 발견되거나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입니다. 숨겨진 잠재력은 존재하지만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은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은 휴면 상태이지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개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평가하면 개인의 강점과 약점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성격 테스트, 인터뷰 등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평가할 때 개인의 강점, 약점, 성장 영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관심과 열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을 평가한 후에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발 계획 수립, 멘토링 기회 제공,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격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 수준에 맞는 도전 과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은 직업 만족도 증가, 성과 향상,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경우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면 팀 협업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사기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팀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식별함으로써 팀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멘토링과 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이 새로운 도전에 착수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잠재력을 모든 리더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만듭니다. 효과적인 코칭 문화 조성. 효과적인 코칭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십에 필수적입니다. 코칭은 팀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도구이며 신뢰와 협업을 구축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코칭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효과적인 코칭 문화를 조성하고 팀 간 협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용 가능한 코칭 유형을 이해하십시오. 코칭 문화를 조성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코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임원 코칭, 팀 코칭, 라이프 코칭이 포함됩니다. 팀에 가장 적합한 특정 유형의 코칭을 식별함으로써 효과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역할 및 책임 정의. 팀의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치, 멘토, 조언자 역할을 할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코칭 책임자가 누구인지, 기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긍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과 토론을 장려하고 참여를 장려하며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코칭 프로그램 설정. 역할과 책임이 설정되면 다음 단계는
코칭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표 설정, 지표 개발, 데이터 수집, 팀에 필요한 특정 유형의 코칭에 대한 코치 교육이 포함됩니다. 이는 코칭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 도구 활용 성격 테스트와 같은 평가 도구는 코칭 문화를 구축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개인의 강점과 약점은 물론 성장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개인 성과 계획을 개발할 때뿐 아니라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조직은 팀과 개인에게 유익한 효과적인 코칭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코칭 문화가 존재하면 직원들은 동기를 부여받고 업무에 참여하며 협업이 촉진됩니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코칭 문화는 성과 향상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 코칭 및 멘토링, 개인 성과 계획 개발. 개인 성과 계획은 조직 내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관리자와 리더는 개인의 목표와 목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팀 구성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과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작성된 개인 성과 계획을 통해 리더는 팀의 모든 구성원이 성공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성과 계획을 개발하려면 계획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구성된 계획은 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각 작업이나 활동을 완료하기 위한 기한이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타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성과 계획의 다양한 요소는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에는 목표, 전략 및 마감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습 및 개발 기회, 개인 개발, 목표 등 개인이 갖고 있으면 유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성과 계획을 개발할 때 개인의 목표와 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획이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목표가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족해야 하는 마감일을 고려하고 이것이 현실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까다로운 기한을 설정하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너무 느슨하게 기한을 설정하면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성과 계획 개발의 모범 사례에는 개인의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이해를 보장하고 현실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적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 성과 계획이 일반적이거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성과 계획이 개발되면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정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이정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 영역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개인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개인 성과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교육 및 리소스를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관리자와 리더는 직원들이 동기를 부여받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피드백. 건설적인 피드백은 성과를 향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모든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이며 성공적인 팀과 생산적인 직장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드백에 대한 저항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기술 및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 전달 전략. 건설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피드백을 제공해야 수신자가 향후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벌보다는 수혜자의 성과 향상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혜자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십시오.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혜자가 가질 수 있는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에 대한 저항을 해결하는 방법. 건설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 존재할 수 있는 저항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령인이 가질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드백이 수용되고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의 예.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피드백이 명확하고 간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이번 주에 몇 차례 늦게 출근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 엄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그런 다음 수혜자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시간 엄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 기술 및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리더는 효과적으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신자가 피드백을 이해하고 필요한 개선을 수행하려는 동기를 부여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적인 피드백은 개인과 팀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개 토론하기.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참여를 장려하고 신뢰와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팀을 구성하고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을 배우면 열린 대화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을 위한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과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전략. 팀과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듣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참석하여 팀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반응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인정하십시오.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반복하여 당신이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생각을 마칠 시간을 주고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공개 토론을 촉진하는 기술. 열린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행복하고 생산적인 팀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을 모색하여 참여를 장려하세요. 팀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동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가 있고 판단이나 지령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에 의해 직원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질문을 하고 팀에게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장려하고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또한 대화에서 약간의 반대 의견을 허용하십시오. 건설적인 토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주면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적인 팀 환경을 만드는 방법. 지원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려면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장려하고 싶은 행동을 모델로 삼아 개방적이고 존중받는 업무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팀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하며 팀원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길 것임을 보여주세요. 또한 팀 토론에 대한 기대치와 경계를 설정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입장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피드백에 열린 마음을 갖고 적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내어 팀의 요구사항과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열린 대화와 협업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설명된 전략과 기술을 따르면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팀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적인 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과 측정 및 평가.
리더라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팀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 중 하나는 팀의 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 KPI입니다.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기술로는 데이터 분석과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의사결정을 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세와 패턴을 식별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개인과 팀의 성과를 비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추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정 항목을 결정한 다음 해당 측정 항목을 각 팀 구성원의 개별 목표로 나누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평가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성과에 대한 결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피드백 양식과 설문조사는 팀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데도 유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에 대해 질문하고 상황에 맞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피드백에 대한 저항을 해결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열린 토론을 장려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수행하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각 팀 구성원이 잠재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도구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팀의 성과와 성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코칭과 멘토링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팀 구성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방법, 효과적인 코칭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 개인 성과 계획을 개발하는 방법,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공개 토론을 하는 방법,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 정보는 모든 조직 환경에서 팀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리더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팀을 코칭하고 멘토링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아이디어를 간과하고 대신 리더십을 권력 투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리더십에 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권위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협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의 명령을 따르고 당신에게서 영감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경청과 열린 토론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팀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의 슬픔, 생각,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령만 내리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성공적인 리더십에는 자기 학습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MBTI 시스템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잠재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MBTI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MBTI 시스템의 잠재력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리더십에 관해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보장하려면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계획이 없으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모든 사람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보다 미묘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듣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며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이 필요합니다.